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과 사람을 만나보는 NLB 토크쇼 인천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나인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문을 열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볼 분이 이 경로당을 매주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분인데요. 앞으로 복지 전문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는 연수구의회 최숙경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8대 초선이고요. 상하반기 기획복지위원회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연수구의회 부의장에 이어서 기획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의정활동 이어오고 계신데요. 현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기획복지위원회는 저를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수구 기획복지위원회는 5개의 실단, 주민복지구, 경제환경구, 보건소,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의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을 심사하고 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속 확대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고민을 직접 만나 구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장년, 노인, 장애인의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수이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상시 운영을 통해 감염병 및 감염병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연수구청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일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95년부터 사회복지 관련 실전 현장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수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봉사하며 중단 없는 사회복지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는 4개 동에 3개 동이 임대아파트와 시형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려운 주민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지역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또 몇 년 전 조류 인플루엔자로 오리 파동이 시작되면서 전기료를 몇 달째 내지 못하는 이런 못해서 이렇게 전기가 끊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신나를 몸에 뿌리고 한전에 가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에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낸 지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앞장서고 우리 동네에 밀집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그리고 힘없고 어려운 분들의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생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오리파동으로 한 상인분이 분신을 시도한 것을 보시고 복지 정책을 잘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시면서 각오도 참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성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조례안 5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에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구정질의 3건과 또 14차례에 걸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이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2015년 1월 우리 연수구에서
전국을 혼돈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4세 된 여아를 때린 사건이죠. 이런 여아가 뺨을 맞고 날아가는 장면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달궜고 또 해당 보육교사 구속, 또 어린이집 폐원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당시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남겼던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1월에 또다시 연수구에는 이런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맨발 탈출 11살 소년 사건입니다.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세탁실에 갇혀 밥 대신 쓰레기를 주워 먹다 견디지 못해 가스 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한 11세 소녀, 아직도 아동보호시설의 치료와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 행위자인 아버지는 이런 친권을 박탈당하고 양모는 이런 상습적인 폭행과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형을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런 취약 아동, 연령 아동들을 전수조사하면서 뒤늦게 외양간을 이렇게 고친 사례입니다. 2020년 9월 바로 옆 미추홀구에서 형제,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방임에 이런 이 끔찍한 사건이 측은함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지속성.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듯이 우리 지역사회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되돌아보며 이런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또 한 건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달 장애인에 대한 단기 거주 시설의 환경과 돌봄의 현실에 대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발달 장애인의 이런 둔 가정의 부양과 보호의 이런 책임이 오로지 가족에게 떠맡겨져 동반 자살이라는 극한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런 코로나19의 예방에 이런 대응책으로 이용시설에 대한 이런 잠정적인 휴관 조치를 내고 또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취약계층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돌봄이 가족의 몫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중에 이 발달장애인의 돌봄 체계는 매우 열악하고 이런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를 들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재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난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은 다시 들어도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충격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40일의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제 240일의 정례회에서 최근 사회복지 중요 패러다임인 돌봄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전 연령대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만족도와 예산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예산은 이렇게 가파르게 상향선을 그리고 있고 또 이런 돌봄 종사자의 공공 비율은 떨어지는데 낮은 임금과 또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전문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 정책은 인프라의 구축과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돌봄은 이런 획일화된 모델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연수구는 이미 연수형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형 돌봄 체계에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 등 560개소 17,685명을 대상으로 이런 지역사회 돌봄 지원이 구축되어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하는 이런 돌봄 매니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렇듯 이런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이런 효율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비롯한 연수구 의회에서는 조직과 예산의 배분 등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 연수구민 모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연수구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39만 연수구 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삶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이웃과 가족 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모두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과 고령화로 신체적 노화로 급증한 급격한 환경 속에서 적응이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에게 현재의 상황이 더 큰 두려움과 위협이 되고 있음을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민들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NLB 토크쇼 인천인에서는 연수구의회 최숙경 기획복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분들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최숙경 위원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오늘 NLB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